오늘 오시는 패널이 이 부산의 바다사나이 아주 구릿빛 피부에 멋진 분을 제가 특별히 정말요? 섭외를 했습니다. 네. 솔깃한데? 우리 팀장님도 뭐, 멋진 나 바다사나이 구릿빛 피부는 아니에요. 구릿빛 피부는 뭐야, 아니에요. 완전 급한데. 그래도 섬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섬이요? 저기 거제도에. 수영 잘해요? 수영을 왜 해야 되죠? 바다사나이? 그냥 물에 빠지면 걸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밑에서? 바다에서 걷는다고요? 뭐 쭉 잠수해가지고 바닥에서 걸어오는 거죠. 예. 네, 아무튼 기대가 되는데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자회견이 시사 예능이지 않습니까? 네. 시사 예능은 또 이런 멋진 분을 모셔서 더 또 버라이어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녹화할 때 노래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애교, 제가 반응 애교까지 했나요? 어땠어요?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런 거. 자, 앵콜 애교 한 번 더 갑시다. 와! 자, 하나, 둘, 셋.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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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요. 이런 거 시키지 말아요. 네, 무더운 떼약볕 아래 사이다 같은 시간입니다.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이제 모셔봐야죠. 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그 구릿빛 피부의 부산 바다사나이 네. 해운대구 서핑협회 신성재 회장님이십니다. 일단 이 네. 이름표도 너무 눈에 띄는데 1일 1핑. 저는 1일 1핑이라 해서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당연히 새벽에 서핑하고 네. 출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퇴근했다가 또 서핑 즐기고 또 집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1일 1핑이 가능한 스팟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느낌이 맞고요. 아, 그 예. 느낌이 맞고요. 네네네. 요즘 일일 일강이 또 장안의 대세다 보니까 네. 또 우리 핫한 송정 바다에서는 느낌 있게 일일 일핑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송정의 비. 네. 송정의 비. 송비. 방금 보셨어요? 아니, 저도 송정에 사는 송정 피플인데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아침에 한 6시 반부터 서핑을 해요. 5시부터 보통 아, 하고요. 5시 예, 여름 되면은 와. 4시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한 4시 반쯤 되면 해가 살 뜨거든요. 네. 그때부터 바다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뜨면 바로 입수하는 거죠. 네. 어우,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진짜 열정과 이 서핑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앞으로 송정이 일일 일핑이 아니라 일일 삼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대로 썰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일 1핑 우리 신 회장님 나오신 거 보니까 주제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네, 오늘 아이템은 바로 송정하면 떠오르는 공식 같은 서핑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 서핑에 대해서 계속 연속 보도를 하면서 또 서핑의 참맛까지 또 제대로 느끼게 됐던 그런 또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 송정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하게 됐을 때는 송정이 서핑의 성지가 아니라 험지였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 상황 좀 얘기를 해주시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파도가 들어와서 서퍼들이 정말 많이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더니 서퍼가 서핑을 다 하고 해안가에서 이렇게 착지를 했는데 네. 폐철근 거기에 네네. 발이 다쳐가지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있고 피도 많이 흘려고 취재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수십 개가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핑을 하는 서퍼들을 다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밖으로 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취재했던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서퍼들이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의 이용 실태는 변해가지만 인프라와 관리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다 뾰족한 철근을 밟아 찢어진 서퍼의 발입니다. 올해 잇따른 태풍 등으로 많은 쓰레기가 밀려왔고 또 모래가 유실되며 박혀있던 각종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래가 많이 갈려 나가서 뭐 바위들 등 뭐 철근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상태예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 밑에까지 신경 쓰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다리를 다치고 발바닥이 다치고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운대구 서핑협회에서는 위험한 철판과 녹슨 철근 등의 수거에 직접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 쓰레기 자체를 우리가
뭐 좋아서 하는 거니까 스스로 주워내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구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뭐 돌아오는 거는 행정상 뭐 어렵다 뭐 그런 식의 대답뿐이었으니까.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이 송정 바다의 모습은 캘리포니아 비치처럼 서퍼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이런 모습만 상상이 되는데 네. 완전히 다른 딴판의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본 것 같거든요. 사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송정은 뭐 요즘에도 그렇고 계속 주말이든 평일이든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 근데 두 분은 왜 이렇게 표정이 그냥 인자하세요? 방금 영상도 봤는데 뭔가 좀 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방금 보신 화면은 지난해 송정 해수욕장의 모습이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 안 그래도 그때 정말 부상자가 발생하고, 우리 서퍼들이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차 그때 몇 톤 분을 철거를 했죠? 5톤짜리 한 2차? 3차 나간 걸로 그렇게 네.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취재하러 가서 이렇게 묶여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당겼는데, 아무리 당겨도 안 나와요. 그쵸. 파도 속에 묻혀 있으니까, 모래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대구는 어쩔 거냐라고 또 취재를 했죠. 근데 해운대구에서도 이렇게 막 철근 폐자재들이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빼꼼 드러낼 거라고는 해운대구에서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고, 송정해수욕장의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 한철 관리 직원들이 그 한철에만 송정해 직원을 상주시킵니다. 보통의 이제 해수욕장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송정이 사계절 서핑 메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변화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회장님 그 이전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나 보죠? 네, 송정 해수욕장이 모래로 다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해수욕장이라고도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전혀 없었고 그 작년에 유독 태풍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몇 네네네, 번 오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파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협회하고 또 서퍼분들이 빨리 나서가지고 그렇게 네. 치웠으니까 또 지금의 모습을 또 찾았을 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요. 치우다가 보도를 하고 해운대구에서 변한 거죠. 맞죠, 회장님? 그때 바로 보도 이후에 쓰레기가 치워졌죠? 네, 그럼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전문 잠수사들까지 와가지고 탐사를 다 거쳤고요. 날짜 정해가지고 뭐 구에서 담당 관할 과 다 모여가지고 뭐 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간담회 이후에 회의를 거쳐서 또 발표회까지도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잘 해주시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표정이 좀 약간 온화했어요. 지금은 해결이 일단락은 이미 됐으니까. 지난 얘기다. 네. 몇 가지 있을 있는 얘기다. 네. 네. 사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보도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이 송정 해수욕장이 서핑의 메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송정이 서핑의 시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냥 먼저 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치고 오는 거에 지금 오히려 뒤처져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쪽이라든지 그렇죠, 요즘 맞아요. 최근에 한창 또 유명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 회장님께서도 걱정이 좀 많으셨겠어요. 우리 송정 해수욕장이 사실 서핑을 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동서남북. 이 파도가 다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서 사계절 파도 빈도수가 가장 높고요.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져요. 네네. 파도가 들어오는 다른 그 해변들 보면 어떤 뭐 바위라든지 리프 뭐 이런 걸로 밑에 좀 자갈이라든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송정 해수욕장은 깨끗한 모래로 되어 있어서 뭐 넘어지거나 해도 다칠 위험도 없고. 근데 이제 7, 8월 성수기면 생기는 그런 이제 레저 구역 요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 서핑 스팟에 조금은 밀리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회장님께 사계절 서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처음 서핑을 여름에 한 게 아니라 11월에 했어요. 11월에 처음으로 서핑을 하게 됐는데 이 송정의 바다 수온이 한 계절 늦게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절보다? 네, 그러니까 가을이면 여름의 바다 수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 송정의 가을 바다가. 네네. 그래서 오히려 가을이 더 서핑하기 좋은 거야. 수온이. 그쵸, 회장님? 아, 네, 맞습니다. 나 반 전문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네. 소속이신가요? 아닙니다. 송정의 서핑이 성장하길 바라는 한 기자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처음으로 서핑을 해봤는데 그 참 매력을 제대로 느꼈어요. 네, 제가 12월에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서 스키장을 간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슈트를 입고 한겨울 서핑을 즐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겨울 서핑만의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참 매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먼저 초보들은 지상훈련은 필수. 보드에 누워 패들링하기, 보드를 밀고 일어서서 중심 잡기 등의 교육을 마무리하고 바다에 입수했습니다. 겨울바다 입수하면 대체로 좀 벌칙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슈트가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니까 그냥 뭔가 착착한 데 들어와서 파도가 치니까 막 신나는 느낌? 코치님의 원포인트 레슨과 평상시 달려라 부산체육으로 달려내온 운동 감각으로 송정해 수욕장의 파도를 느끼며 서핑에 도전해봤습니다. 서핑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신감. 자신감을 장착하고 코치님의 지도에 따라 완벽한 파도로 읽는 타이밍에 맞춰 스탠드업 성공. 서핑 초보도 보드 위에서 파도를 즐기는 참 매력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송정이 서핑의 메카로서 이제 사계절도 그렇고 멋진 코치에다가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다 좋은데, 그런데 이 여름 해수욕철 기간에는 레저존이라는 게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수년째 계속 도돌이표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도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서핑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항상 매년 얘기하는 게 서핑객들을 위한 구역의 문제를 항상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 네네. 지금까지 저도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기 육군의 그 휴양소가 200m로 끄트머리에 저희 그렇죠. 구도포 네네. 가는 200m가 돼 있고요. 그 중간이 80m의 레저존이고 그리고 그 밑이 물놀이 존으로, 그래서 우리 그 파라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물놀이 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 길이 1.2km의 송정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은 레저존으로 지정된 단 80m입니다. 군부대 전투 수영 구간인 200m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과 서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레저존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년째 도돌이표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너무 서퍼들한테는 좀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서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드라든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혔을 때 조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에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퍼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서핑의 후발주자이지만 강원도 양양군은 민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서퍼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핑의 시초이자 메카인 송정해수욕장은 14년째 이어오고 있던 구청장배 서핑 대회조차 당초 계획대로 펼치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년째 이어온 해운대 구청장배 부산국제 서핑 페스티벌은 매년 9월이면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명성 있는 서핑 대회로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올해도 대회를 앞두고 참가 신청까지 받고 있었지만 단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한 규모 축소와 협찬 지원 제한 등으로 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또 추구하고 있는 게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인데, 사실 뭐 서핑을 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지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회가 이번에 무산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30m밖에 안 됐었어요. 와, 레저존이. 30m. 그러다가 50m로 늘어났고 네. 80m로 늘어난 게 2019년도였어요. 예, 작년에 작년에. 처음 80m 늘어났는데, 우리가 서핑보드가 길이가 한 2m 70에서 한 3m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당.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80m에서 3m짜리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레저존 자체가 80m로 이제 좁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 실타래를 풀지 못해가지고 이제 지난해 심층 보도를 할 때 양양의 사례에 대해서 또 직접 취재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후발주자가 훅 치고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더니 도 자체에서, 지자체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핑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바다도 그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레저존을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해운대구도 뭐 해운대구청장과 서핑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속 똑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됐음에도. 하지만 여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이걸 확실히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을 또 해주는 거죠. 사실 민간에서 이런 움직임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여기에 정말 행정의 제도적인 지원들이 뒷받침돼야 그렇죠. 된다. 네.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서핑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그 각각의 그 개성들이 담긴 샵들이 오밀조밀하게 있으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네. 거리를 형성하는 거고 그렇게 형성돼 있는 곳에서 좀 더 서퍼들이 서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더 크게 발전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 국방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투 수영구역이 200m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 장병들과 뭐 군 가족들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전투 수영구역에서 송정만이 할 수 있는 서핑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서 지금 협의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군인과 군인 가족들도 서핑을 한번 즐겨봐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발상이 정말 신선하다고 느꼈던 게 군인들도 잠재적으로 나중에 송정 서핑의 하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핑을 한 번 해봤던 사람들은 그 추억을 따라서 다시 또 송정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면서 또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 이제 레저존이 넓어졌어요 하는 보도를 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회장님은 감이 좀 어떠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레저존이 넓어지는 순간 회장직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서핑만 즐기는 걸로 할 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상인분들과 좀 친분을 쌓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 상인분들께서는 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지. 서핑이라는 자체가 부산시도 그렇고 해운대구도 그렇고 관광의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프샵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송정의 서핑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셔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서핑을 즐기고 여기 혹시 근처에 맛집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숙박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엄청 많이들 네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송정해수욕장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업체들하고 저희 각 샵들하고 업무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와.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같이 홍보 좋은데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재장군 김현정 기자가 발굴했던 이슈들, 자, 송정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기자회견의 말말말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현정 기자부터 먼저 가볼까요? 송정 서핑.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기로에 그래서 서 있다. 극안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게 뭐예요? 극지 않은 복권. 네. 네, 이게 레저존이 넓어지고 그 구에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 그리고 상인과 주민과의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송정에 서핑하러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수미 기자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규제들을 푸는 거는 사실 정말 기초적인 작업이잖아요. 어떤 걸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막 물꼬를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이 송정의 대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요. 서핑의 메카 송정해수욕장은 폭죽이다. 우리가 잔치를 할 때 뭐 생일잔치를 하더라도 초에 불을 비추고 후 불고 폭죽을 탁 터뜨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사실 송정해수욕장이 이런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이제 송정해수욕장이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봐지고요. 주민들 또 협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각적으로 다 참여해서 이런 논의들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서핑은 생활이고 문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핑을 하면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라인업에서 서핑을 타는 곳이 라인업이라는데 그 라인업에서 바라보는 해변의 그 모습은 각 해변마다 너무너무 이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해질녘에 서핑을 하는 그 선셋 서핑을 하게 되면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서핑할 때 핸드폰 들고 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놔두고 바다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자유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기자분들 네.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잡고 갑시다.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끝나고 갑시다. 네. 네, 네. 한 번만에 일어서야 돼요.
자, 오늘 아이템은 이 무더운 여름 딱 시원한 아이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녹화를 함께한 우리 스페셜 게스트 신성재 회장님은 어떻게 녹화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산 송정 서핑 정말 괜찮고 정말 좋거든요. 네. 많이 알려져가지고 전국에 많은 분들이 서핑을 경험을 해서 다들 말씀드린 대로 서핑은 생활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다 그냥 서핑을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